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지만 양약, 한약, 단방약 이런 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감염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창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년 동안 연습한 것을 보여주는 날이니까 이따가 같이 가셔가지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 교당에서 하는 그 분위기를 즐겨보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화단 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화단 회하는 시간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화단 마음 공부 그 책자를 다 보시죠. 다 갖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다 읽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하시면은 큰 공부에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리라 믿는데 조금 못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시고 이 본문을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제 본문 중에서 일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원만 구족하며 지공무산 이론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교리 중에서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원불교 정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참고로 보시고 정전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데 정전에는 총서편은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설 그래서 원불교의 개론 원불교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들었고 교의 편에는 이론상과 사은, 사요, 사막 8조가 들었죠. 수행편에는 훈련법, 각종 훈련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편에 나오는 것은 신앙과 대비되는 수행이 아니라 이 교의 편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상 법원은 앞에를 보시면 맨 먼저 전제가 되어 있죠. 맨 먼저 이론상 법원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뜻이죠. 어떤 교도님들이 앞으로는 항마의 법의 사정을 할 때 견성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견성 인가를 받기를 주장을 한다면은 누가 하는 것을 인가를 잘 받았다고 할 것이냐, 누가 인가를 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할 것이냐 할 때 또 그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분명하게 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이 원상의 질을 깨달으면 이 원상을 깨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시방 세계, 시방이라고 하면 사방, 팔방, 하늘, 땅 그래서 10방을 시방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온 천지가 다 내 집이다. 온 천지가 다 내 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큰 살림꾼이다. 살림꾼. 대종사님의 경편철도 법문을 잘 아시죠? 제자가 대종사님을 기차로 모시면서 정말 이렇게 존귀하신 대종사님을 일반 기차로 모시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승용차로 모시지 못하고 대중교통으로 모시니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너는 아직도 이 열차를 네 소유로 삼지 못했냐.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래죠.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기차를 다 삽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기차를 차비 얼마만 내면은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냐?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지
이 기차를 소유해서 관리하고 운전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냐. 그걸 안 하고 너는 타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고 내가 소유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시방 3개가 나의 소유다. 다 내 집이다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여행을 가든지 유럽에 여행을 가든지 교당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 반갑죠. 그래서 빨리 들어가 보고 싶죠. 교당이 있는 지역을 여행을 한다면은 일부러라도 일행하고 떨어져서라도 잠시 들렀다 올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날까요? 바로 거기가 우리 집이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제 원불교 아닌 다른 것은 오가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불교만 오가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온 세상이 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치를 아시면은 우리 교도님들은 그냥 땡 잡은 거죠. 온 세상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것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 집을 장만하려고, 내 돈을 벌려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탁 깨치고 보니까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다 내 것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경편철도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걸 어떻게 실천하셨냐면은 열차에 있는 화장실이 더러우니까 화장실을 당신이 직접 청소를 하셨죠. 청소를 하셨어요.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일 때 그 오가의 소유인 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그냥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인데 들어오면 내가 청소를 해야죠. 누가 해요? 그 생각이 절로 드시는 거죠. 이해가 그냥 착 되죠. 예,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상근계예요. 거의 다 잘 알아들으셔서.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름이 다 다르죠. 여기에 민성요, 이수철아, 전팔진 이런 이름이 다 달라요. 이름 같은 사람이 저기 동명이인이 있긴 하지만은 만물이 다 다르지만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에 둘이 아닙니까?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처불상이니 사사불공하자 대종사님은 그리 말씀을 해주셨죠. 곳곳이 부처니까 일마다 불공을 하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대종사님이 정말 최고 멋쟁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전망품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봉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망품에 보면 대종사님이 그 시대에 어떤 성각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대종사님이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아신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실상사, 노인, 며느리 불공하는 이야기, 그런 것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내 성품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모질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니면 나는 너무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좀 모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내 성품이 같다 하면 기분이 나빠요? 너무 좋죠?
원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성품이 다르면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다 같은 성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 고무되는 그런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 사은의 곡물인 이 몸을 관리를 못해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환절기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 너무 추워서 불을 좀 넣어라 그랬는데 불을 안 넣었어. 그러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더니 감기가 탁 온 거예요. 어쨌든 남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딴 방도를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감기가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이 몸을 관리 못했어. 너무 중요한 이 몸을. 그러니까 저의 탓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귀중한 재불조사와 나의 성품이 같다 하는 것은 너무나 희망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당에서 대타원 이인야님이 우리 교도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대각 열애위에 승급을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큰 경사는 없어요. 그런데 전산 종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대종사님 시절에는 정말 특신급 이런 급이 우리가 선지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특신급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산 종사님 시절에 그분들이 이제 법마 상정급이 되게 됐고 또 대산 종사님 시절에는 법강 항마위가 되게 되셨어요. 그런데 좌사님 시절에 출가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대각 열애위가 일반에게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 회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중의 기운으로 가고 또 열애위가 많이 나오는 열애위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튼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났죠.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다 소리 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으셔야 돼요. 오래오래 꼭 오래오래 살으셔요. 돌아가셔가지고 교도가 주는 것은 제가 참 안 좋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잘 관리하고 주변 친구도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살으셔서 열애위 판이 되는 그런 때를 보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 또 새로운 열애위가 나온다면 얼마나 큰 경사이겠습니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정말 생로병사는 어른들께서는 너무나 몸으로 체험을 하고 계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생각 안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뛰어다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저기 지리산을 매년 갔어요. 천왕봉을. 그런데 어떤 남자 교우가 그 뱀사골에서 뛰어내려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뛰어내려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뛰어내려온 거예요. 저기 2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엄청 미련하고 무식한 짓인 거거든요. 그 골짜기를 뛰어내려오는 거는 관절이 작살나는 그런 건데 그냥 젊을 때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관절이 소중한지 그거를 절감을 하시죠. 그래서 아이고 올라갈 때는 걸어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유무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갈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몸무게를 탁 이렇게 하니까 관절이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이 너무나 생로병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병이 없었으면 어쩔까 그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생로사 이렇게 되면은 근데 병이 없으면 언제 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갑자기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와가지고 조금 앓다가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가족들이 아유 덜 서운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은
고종명이라고 자는 듯이 가는 것이 노인들의 소원이거든요. 모든 노인들은 자는 듯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는 듯이 가면 가족이 너무 서운하대요. 그래서 초코 말타가 얼마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앓는 걸 좋아할지 뭐 3일이요? 네, 9988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더워서. 그런데 이 변하는 걸 보니까 금방 확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하루가 일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루살이가 범아제비를 알 것이며, 범아제비는 이제 며칠을 더 사는 거죠.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죽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걸 모르겠죠. 그런데 사람들도 내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생이 없는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유 빨리 정리를 해야지, 부모님을 빨리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경우는 저 사람은 부모님을 빨리 내다 버리고 싶어 하구나,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좀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너무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안 그럴 텐데 그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생로병사의 이치는 추나추동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그걸, 이 원상의 진리를 깨치면 그것도 자연히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리고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는 숙명이 아니다 그랬죠. 인과봉이 확실하다, 그것을 믿으신가요? 저는 제가 아파봐가지고 너무나 확실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뇌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3번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처음 할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민성효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3번을 해도 안 죽고 후유증이 또 후유증이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40세에 했어요, 수술을. 40세에. 근데 지금 너무 오래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과보험의 이치를 확실히 알게 그때 됐는데, 처음에는 뇌수술을 3번을 2년 사이에 3번을 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유, 내가 무슨 업장이 두터우면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수술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데 수술을 할 때 감염이 됐어요. 그 이유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의료 도구 세척이 잘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멍 뚫었는데 거기가 골수염이 돼서 그거를 뼈를 잘라냈다가 다음에는 다시 시멘트 같은 걸로 거기를 떼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다른 사람 일은 다른 사람 일이고 내 일만 볼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내가 3세를 거쳐서 뇌 수술을 매해 매생마다 했으면은 너무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업력을 싹 녹이고 이 생에 다 해결을 보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유. 인과봉의 이치를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할 때 그렇게 3번씩이나 뇌수술을 할 만큼 잘못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잘 모르지만 뭔가 나에게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된다. 음양 상승은 태극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은 원만 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그랬어요. 원만 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상의 진리를 다 깨쳤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견성은 집에서 다 하고 교당에 와서 뭐를 한다고 하셨어요? 보림 공부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집에서 견성은 다 하고 보림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점점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은데 뭔가 지식을 알려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지식은 각자가 다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공부할 때가 너무 많죠. 어른들이 많이 하신 유튜브를 봐도 되죠. 뭐 인터넷을 봐도 되죠. AI한테 물어봐도 되죠. 챗 GPT에게 물어봐도 되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해준다. 단순히 그런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지식을 전해주는 것 외에 정말 내 마음으로 어떻게 그거를 실천할까 이것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실천하는 방법을 그 뒤에 보면 이 원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번에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이렇게 흘게 보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흘게 보는 게 버릇인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진실하지 않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그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면은 진심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꼭 눈을 보시고 교화를 할 때도 눈을 꼭 쳐다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다, 정견을 한다. 귀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할까요? 잘 들어야 되는데 귀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말 전화기 같은 거 해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소곤소곤 해가 전하는데 한 10명을 대고 전하면은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한 말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해보면 당장 알 수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잘 못 전하니까 그래요. 잘 못 전하니까. 잘 못 전하는 것은 잘 못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의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잘 듣는 거거든요. 유성 교당에 있을 때 3시간 한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99세 거의 돼가는데 혼자서 밥을 끓여 먹고 계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너무 유식해요. 박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3시간 혼자서 하면은 다 도망가죠. 저는 그냥 3시간 들어줘요. 혹시 나는 꼭 말하고 싶다 그러면 예약을 하세요. 제가 시간을 3시간 정도 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들어준 사람이 그 할아버지 말고 다른 분도 몇 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듣는 건 잘합니다. 무엇을 귀를 사용할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면은 잘 안 들려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알려고 하면 잘 들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입이설 말을 입은 어떻게 해도 코는 냄새 맡는 것은 이제 뭐 별 걱정이 없어요. 그죠? 코는 되게 코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병이 걸리지 않은 한 입은 주로 사용하는 게 말할 때 하고 먹을 때인데 먹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다들 잘 먹어요. 그런데 말할 때가 문제죠. 말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가, 요걸 잘 봐야 되는데,
말을 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문에 말에 관한 계문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두 사람의 아울러 말하지 말며 등등 말에 관한 계문이 많은 것은 말하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하여간 한번 내뱉고 보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몸은 이 눈, 귀, 코, 입 모든 것을 다 담아 있는 몸. 이 몸은 만약에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유라 할 때, 오가의 소유라 할 때, 그 오가는 이 우주 전체가 다 오가잖아요. 오가라고 한다면 이제 이 내 몸은 오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요런 얼굴에 있는 요런 것들은 이제 조그만 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몸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로 하면 되죠. 무아봉공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몸을 사용해 갖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몸을 사용해서 복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복을 짓도록 몸을 사용하면 되겠죠. 마음을 사용할 때는 더구나 너무 마음은 그냥 기기묘묘한 그런 조화를 부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참 쉽고도 어렵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 사용하는 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예,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되고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고 재불조사와 내 성품이 하나인 줄을 알게 되고 또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또 인과보험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이런 것을 다 알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상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어떻게 하면 나를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것인가. 진리를 일단은 해야 된다. 진리를 일단 깨쳐야 된다. 그 다음에는 깨친 후에는 그 진리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화하실 내용은 예보에 써져 있는 거 그걸로 하셔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함께 교화단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단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다정하게 우리가 맨날 법동지라고 하잖아요. 다정하게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에 법회 시간 전에는 너무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속속속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법회 전에 하지 말고 교화단회 시간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